이 얘기부터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은혜 홍보수석이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 XX 발언, 그게 미국 의회를 겨냥한 게 아니라 우리 한국 국회를 향해서 한 얘기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얘기한 거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아니 국민을 뭐 바보로 하는 거예요 대체? 아니 그 다 들었잖아요 우리가. 이게 무슨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옛날처럼 언론을 어느 정도 통제하면 언론에서 뭐 안 나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아니 SNS를 통해서 이미 다 국민이 다 봤어요. 다 그걸 아니 누가 들어도 그건 바이든이고 그 장소를 보면 뭐 아까 뭐라고요?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 진짜 바이든. 날리면 바이든. 제가 지금 방송이라 쌍욕을 할 수는 없고. 하시면 안 되죠. 근데 너무합니다. 진짜 이걸 국민은 바보라는 거. 이러면 국민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요. 저는 그거는 그 해명이 도리어 더 화를 돋구는 일이래요. 정말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 이거 뭐 어쨌든 사적인 대화였고 뭐 처음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맨 처음에는 그런 얘기도 했었죠. 그것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지만 그 정도는 그래도 뭐 그래 좋아 뭐 방어하려고 그러나 보다 이 정도 이해가 되는데 이걸 전혀 다른 말을 해버리면 이건 국민들을 정말 우롱하는 짓이에요. 이거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이런 말 해가지고 무슨 도움이 될까 생각하세요? 아니 박정희 기자 생각해봐.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이 청와대 아니지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은 국민을 뭘로 아는가 대체? 뭐 바보야? 우리가 그거 듣고 못 알아들어? 그 정도로 못 알아들 사람들이야? 뭐 영어 쓴 것도 아니고 한국말 했잖아요. 그리고 상황적으로 봐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 의회 인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펀드를 내기 위해서 조성한 펀드를 그 모임에 가서 본인도 1억 달러 내기로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인데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날리면이란 말이? 날리면 뭐 그것부터 얘기를 해보면 저희 문맥도 맞지 않아. 날리면이 무슨 문맥이 맞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해보면 이게 이제 미국 의회에 대한 그 발언으로 굳어지게 된다면 그 외신도 보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워낙에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한국 국회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바이든이라는 이름도 언급 안 했다. 그래서 막 생각을 하다가 날리면으로 교체를 한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들어보면 누구든 그렇게 들려요. 명확하게. 오늘 정진석 위원장은 잘 안 들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아까 라디오 나와가지고 입이 놓고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잠깐 다르게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찾아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문제는 대통령이 들어오시면 자세히 밝히는 게 좋겠고 그리고 앞부분에 뭐라고 그랬냐면 김은혜 이 수석의 발표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생각을 이건 후폭풍이 더 커요. 이걸 막으려고 없는 말을 만들어내거나 지금 뭐 김은혜 의원의 말처럼 그렇게 해서 진짜 논란이 돼가지고 막 소리 분석하고 그런 요즘 그런 기술도 있어요. 외부 다 빼고 그 목소리만 듣게 돼. 그거 다시 한번 조사해서 진짜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뭐라고 할 건데요, 대체? 어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이거 바이든이 맞다. 소리 연구소 있잖아요, 이런데 그것이 알고 싶다는 PD수첩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주변 소리 다 빼고 그 목소리만 딱 들어서 명확하게 들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대체? 아니 이거를 더 리스크가 커졌네요. 당연히 커지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민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화병이 나요. 국민을 뭘로 알고 대체 SNS에 다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누가 들어도 아니 이게 만약에요 명확하지 않았으면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하겠습니까? 그 말이 바이든이란 말이 아니고 뭐 날리면과 바이든은 발음이 다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언뜻 들어도 날 하면은 니은 발음이잖아요. 날인데 딱 언뜻 들어도 비읍 발음이 먼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날리면이라고 해명한 것 자체가 더 파장이 커지는 상황인데 우리 고희정 애청자께서 진봉 교수님 날리면 어쩌려고 자꾸 지각해요라고. 바로 이거 써 먹으셨네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기 날리지 못합니다 저. 왜냐? 제가 견인차거든요 오마이뉴스에. 아니 실시간 동접 열받는다고요? 못 날린다고?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열받는다죠. 계속 지각하면 날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진짜? 지각 꼭 유지하시려고 계속 늦으시면 안 돼요. 제가 약간 늦긴 했지만 박종희 기자 절하 하고 있어요. 절하 이렇게. 모르겠어 이렇게 또. 갑자기 이렇게 못 날립니다. 여러분 오마이뉴스는 저 때문에 커가고 있습니다. 한번 한 1, 2주 날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날리면 얘기를 좀 해봤는데 바이든 날리면 이 얘기 있었고
인터넷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날리면 이름을 이제 바꾸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을 정도로 다들 그러니까 놀라시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조롱거리가 된다니까. 이래가지고요. 이게 날리면이 논란이 되고 김혜수이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리 네. 대통령을 보호하고 싶더라도 사실을 왜곡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원래 그 발음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을 얘기했다가 이게 진실로 밝혀지는 순간이요. 네. 조롱거리 돼요, 진짜로. 그래요. 자, 날리면 이 부분은 뭐 음성 분석을 하든지 간에 아니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아마 최소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을 것 같아요. 들었겠죠, 당연히. 그리고 제가 볼 때 언론이 할 것 같아요. 이런 정도로 얘기를 했으니까 어느 언론사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분석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잘못 이렇게 보도를 했다고 하면은 당장 대통령실이나 아니면은 뭐 대통령이나 뭐 명예훼손이나 아니면은 뭐 언론 중재나 이거 걸어야 되겠죠. 당연히 걸죠. 거는지도 봐야겠네요. 근데 처음에 네. 기자들이 문자 받은 거 어제 김원희 의원인가요? 누가 말씀하셨잖아요. 네. 기자들이 문자 받은 거 보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그 문자 내용만 보면 가능하면 좀 보도를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뉘앙스였잖아요. 네. 그것도 사실은 왜 그럼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날리면이면 왜 그렇게 해야 되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 발언이 그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걸 왜 그렇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대체? 네. 말이 됩니까, 그게? 그래요. 자, 이거는 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검증을 하든 소리 연구소 봐야 될 것 같은 데 같고 있잖아요.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이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거는 뭐 이 논의를 하더라도 앞에 이 XS 욕설이잖아요. 욕설을 미국 국회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한국 국회 뭐 야당을 향해서 했다는 거 인정했잖아요. 그렇지, 인정을 했지. 그거는 뭐 미국이든 한국이든 떠나서 그거는 뭐 대통령실의 입장을 다 받아들인다고 치고 그럼 한국 국회에다가 욕설한 거잖아요. 네, 그럼 그렇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의회 민주주의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국회를 어떻게 봤으면 이 XX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 이준석 대표가 지난번에 기자회견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좀 누구를 통해 들었는데 뭐 자기 없는 자리에서 이준석에 대해서 이 XX 저 XX 이런 얘기 했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 그 말이 사실인 것처럼 들리잖아요 지금. 이거 평상시에도 공적인 자리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행사가 끝나지도 않았어요. 행사장을 빠져나오면서 했던 얘기예요.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밥 먹다가 했다거나 그걸 몰래 녹음했다면 모르겠어. 행사장에 사람도 그렇게 많은데 그 자리에서 이 XX란 말을 거침없이 하는 사람이라면 평상시에는 그 말을 얼마나 더 열심히 잘하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지금 김은혜 수석의 해명처럼 이게 국내 국회, 우리나라 국회를 했더라도 이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야당을 향해서 이 XX란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아니 사인간에도 이 XX란 말을 쓰면 안 되지. 내가 박정희 기자는 아무리 후배고 그래도 내가 쓰면 기분 좋겠어요? 무시하는 행동이잖아요. 바로 고소입니다. 그러니까 고소 들어오잖아요. 바로 고소. 아니 국회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고. 국회가 동의를 안 하고 예를 들면 국회가 뭐 인준을 안 해준다 하더라도 그건 이 XX라고 얘기할 사안이 아니에요. 자기가 정치력을 풀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행정부 수반인 사람이 국회를 무시하는 거야 완전히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요 아무리 여당이라도 여당도 화를 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여당이 국회의원들이잖아. 자기도 국회고 국회를 존중한다면 어떻게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이 XX란 말을 합니까? 이거는 국회의원이 다른 국회의원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해도 논란이 되는 사안이에요. 그렇죠. 아니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틀을 이해한다면 국회가 어떤 결정을 하든 그 결정은 존중돼야 돼요. 자기의 뜻과 맞든 안 맞든. 그거 아닙니까? 국회가 다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이 어떤 결정을 했어. 그럼 그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욕설을 해요? 그런 그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전 세계에. 뭐 독재 국가에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자유를 외치고 민주주의 외치고 이러는 분이 아니 국회의원들이 자유롭게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데 그 결정에 대해서 이 XX라고 그래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국회의 국회의원들 또 정당을 향해서 욕을 하는 것 자체가 욕설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욕하는 걸 수도 있어요. 동일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느낄 아니, 수가 있어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어떤 결정을 하고 회의를 하고 뭐 어떤 표결을 하고 이래서 결과가 나왔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런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이 XX라는 욕을 할 수 있는 거냐고 대체. 그렇죠. 품격의 문제라고 봐. 품격의 문제다. 근데 이게 이제 그걸 떠나서 지금 김은혜 수석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이 추측하는데 이거는 미국 의회를 향해서 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지금 왜 회의가 그 미국 의회 관련된 회의였고 그 회의에서 나오면서 얘기를 했고 만약에 바이든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지만 바이든이라고 하면 바이든이 쪽팔리는 건 바이든이 미국 의회에서 인준이 안 해주면 쪽을 팔리는 건 우리나라에서 인준을 안 해주면 쪽팔려요.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바이든이란 말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국회라고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럼 구체적으로 그 자리에서 왜 우리나라 국회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 행사장이 빠져나오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니까 김은혜 수석 얘기는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1억 달러를 인준을 안 해준다. 기여하기로 했는데 그거 이제 승인 안 받을 해주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에 승인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네, 예산에. 승인. 근데 예산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쪽팔린다. 근데 왜 음. 바이든이 쪽팔려? 자기가 쪽팔려야지 그러면. 그래서 반대로 날리면 바이든 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자 모르겠어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 네. 생각에는 저는 네. 바이든이라고 최진봉의 생각하고 생각? 제 생각이에요. 그건 네. 제 생각은 바이든으로 들렸고 저는 네. 의회도 미국 의회라고 생각해요. 근데 김은혜 대변인이 만약에 그걸 어떤 해명을 하기 위해서 네. 하나의 거짓말을 하게 되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걸 그렇죠. 감추기 위해서는 사람은 네, 누구나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박정 기자도 음. 뭐 그런 일 없겠지만 네. 부인한테 뭔가 거짓말 비상금 숨겨놨다 걸렸어. 거짓말을 해 하나를. 예. 그럼 그 다음 말 또 거짓말. 제 예를 들으세요. 그럼 누구 예를 들어 여기서 누구? 찔리잖아요. 누구? 찔리죠. 찔리죠. 와이프한테 늘 해보세요. 거짓말. 해보세요.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하나의 거짓말을 하잖아. 네. 그럼 또 와이프가 계속 물어볼 거 아니야. 네. 그럼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돼. 왜 그 거짓말을 그렇죠. 포장해야 되니까. 음. 이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인정해보면 문제가 없죠.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김은혜 대변인이 지금 말한 게 사실이라고 해도 네. 이게 뭐 소리 분석을 해서 이게 진짜 바이든이라는 발언이 똑바로 나오고 이거 의회라는 것이 미국 의회가 분명해진다면 이걸 어떻게 해명할 거예요? 그 다음은 그 다음 어떻게 해명할 건데요? 그렇네. 지금 막다른 골목에 좀 몰려 있는 상황. 그러니까 처음부터 네. 저는 실수한 거면 실수한 거라고 얘기하고 사과를 하고 이해를 구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 그러면 문제가 더 확산이 안 되지만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말을 하게 되면요. 그 네. 말을 또 뭐 해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저는 김은혜 대변인 말이 그러니까 수석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네. 많은 국민들은 거기서 의혹을 품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고 그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언론사가 어떤 분석을 하게 돼서 그게 네. 명확하게 진짜 바이든이라는 말이 들렸을 경우에 지금의 이 해명이 엄청난 후폭풍을 또 몰고 올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데 김은혜 수석은 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실 해명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스스로 윤 대통령이 협치 대상이라고 밝혀온 야당을 향해서 이 XX 한 거잖아요. 그 논란의 우려에 대해서 김 수석은 개인적으로 오가는 듯한 거친 표현에 대해 느끼는 국민들의 우려를 잘 듣고 알고 있다. 끝 이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그 앞뒤가 또 안 맞잖아 그것도. 우려를 알고 있다. 끝. 우려를 알고 있는데 했는데.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과 얘기도 없었고 그냥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국민들 우려를 잘 듣고 알고 있다라고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려하는 건 알겠는데 사과는 못한다. 안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런 건가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어제 첫째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은혜 의원이 해명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국회를 했다고 해도 그건 정말 우리나라 국회에 대해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무시하는 그런 네. 발언을 하신 거고 그거는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과 기본을 흔드는 아주 위험한 발언이고 아하. 또 의회를 존중하지 않은 듯한 발언을 하게 되면 협치는 건너간 것이고 물 건너간 것이고 행정부가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이 비춰지는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국민들로부터 큰 비판과 비난을 피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수연님이 어제 해명을 보고 자려고 누웠는데 4시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뭐 화가 이렇게 나서.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요. 양광복님께서 실시간 논해 주셨는데요. 예. 자, 이거는 저희가 아마 파장이 계속 커질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봐야 될 거. 외신에도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게 바이든 대통령과 미 의회에 대해서 한 거면 그건 심각한 문제죠. 이건 외교 문제로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다른 나라의 대통령이 네. 그 다른 대상인 그것도 최대 우방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의회를 향해서 이 XX란 말을 했다. 네. 그건 진짜 미 의회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유 낸시 펠로시 의장 저번에 온 거 보니까 지난번에 아우라가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무시했잖아요. 그때 한번 안 만나고 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네. 이 감축법도 안 된 거라고 말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이렇게까지 되면 의회에서 가만히 있겠냐고요. 아. 그리고 우리나라 관련된 법안들 어떻게 통과를 시키겠어요 앞으로. 그래요. 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미국 현지 분위기 어떻습니까? 미국 박사님이시니까 아마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실 것 같은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미국 국민들 어떻게 생각하고 국민들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미국 국민들이. 그러니까 미국의 언론들 이제 어쨌든 저는 언론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미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SNS에도 막 올라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지지율이 낮은 한국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미국 대통령을 조롱한 듯한 말을 했다. 이런 비판이 지금 줄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이게 의회가 아직 공식 반응을 안 내고 있잖아요. 네. 아마 이제 정부는 약간 뭐
그렇게 비판적인 논조를 안 낼 거예요. 미국 정부는 바이든 정부는 뭐 정색을 하고 얘기 안 그렇죠. 하겠죠. 예, 그러나 의회는 저는 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아하. 최소한 의회가 안 하면 의원들이라도 나설 거라고 생각해. 의원들이라도 의원 중에서 한두 명이라도 저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의회가 저는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힐 거라고 봅니다. 미국 의회가. 봐야겠네요. 예. 한번 이번에 미국 현지 취재 좀 다녀오실 생각은 없으세요? 뭐 취재비 줍니까? 안 줍니다. 자비로. 안 가요. 안 가요? 알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여쭤봤어요. 알겠습니다. 자, 미국 박사 최진봉 교수님과 함께 미국 전문가죠. 미국 전문가. 13년 동안 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어로 강의를 하셨다고. 당연하지. 미국에서 항만합니다. 이분이 나 믿기지가 않아서 그렇죠. 조롱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조롱이면 이거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습니다. 조롱하실 겁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믿도록 하겠습니다. 믿습니다. 증인이 많아요. 왜 그래요? 증인이 많은 줄 아세요? 왜 많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교수할 때 연수를 놓은 기자들이 있습니다. 그 박정 기자도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오세요. 옛날에 제가 미국 있을 때는 언론진흥재단, 뭐 LG 상남 언론재단, 삼성 언론재단 그런 데서 지원받은 1년에 한 명씩 제가 있을 때 한 4명 정도 왔어요 기자들.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걸 다 보고 제 강의도 듣고 이러고 갔습니다. 1년 동안. 혹시 자랑하시는? 자랑하는 거죠. 그 중에 한 분이 지금 워싱턴 특파원으로 가 있어요. 그분이 기사를 잘 쓰더라고. 나한테 배우고 갔더니 열심히 잘 써요. 잘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